지금 전 세계 리튬 시장이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톤당 78,000달러, 작년 대비 300% 급등한 가격 앞에서 각국이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매장량 2,100만 톤을 보유한 리튬 강국으로 4개국 컨소시엄의 치열한 경쟁 속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럽 컨소시엄이 아닌 최하위 점수의 한국이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볼리비아는 왜 수익성을 포기하고 한국을 택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테오 로하스입니다. 볼리비아 국가전략자원 특별위원회에서 수석 분석관을 맡고 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15분,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LC 선물 가격이 순간 급등했어요. 톤당 78,000달러.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 23,000달러였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맞나요?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로이터도 같은 가격이에요. 전기차 생산량이 예상보다 빨리 늘어난다는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심박수가 빨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위원장 직통 번호였죠. 로하스, 지금 뉴스 봤나? 당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네. 네, 확인했습니다. 모든 부서장을 불러. 1시간 후에 대회의실에서 만나자.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나라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100만 톤.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기를 2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흥분과 함께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시간 안에 볼리비아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가 시작됩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각국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로하스, 상황 파악은 됐나? 네.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지는 뭔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4개 컨소시엄에서 정식 제안이 와 있습니다. 유럽, 중국, 미국, 한국이죠.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수익 조건은 어떻게 되나? 유럽이 가장 좋습니다. 톤당 7만 달러 고정 가격에 로열티 12%예요. 중국은 6만 5천 달러에 로열티 10%. 미국과 한국은요? 미국은 가격 변동제입니다. 현재 시세 기준 90% 보장이에요. 한국은 좀 특이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은 수익 분배보다는 기술 이전과 현지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가격은 가장 낮습니다. 환경부 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환경 영향은 어떤가요? 이것도 유럽이 가장 체계적입니다. 환경복구 기금까지 별도로 조성한다고 하네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각 제안서를 상세 검토해보자. 로하스, 점수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완전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겠어요. 좋다. 목요일 오후에 재회집하자.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남아 제안서들을 다시 봤어요. 숫자만 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격은 낮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위원회 건물 앞 광장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과 서류를 들고 있었죠. 저분들이 뭐 하는 거지? 경비원에게 물어봤어요. 우연히 염호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이상했습니다. 염호는 여기서 3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사무실로 올라가려는데 한 노인이 저를 불렀어요. 혹시 마테오 로하스 분석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카를로스 마만이라고 합니다. 염호 지역 목축협회 회장이에요.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회의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로비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카를로스 뒤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죠. 50대에서 70대까지. 12년 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카를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리튬 개발이 있었어요. 유럽 회사였죠. 제 기억 속에서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 북부 지역 프로젝트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는 환영했어요.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이 발전한다고 했거든요. 한 여성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그때 저희 마을이에요. 사진 속엔 푸른 초원과 양떼들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걸 보세요.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땅이 갈라져 있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대지였죠. 뭐가 잘못됐던 건가요? 물이 사라졌어요.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둘째 해부터 우물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셋째 해엔 완전히 말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계약대로 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요. 주민들과 이야기한 후 회의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로하스, 분석 결과는 어떤가? 위원장이 물었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뭘 더 확인한다는 건가? 과거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의 후 저는 곧바로 자료실로 향했어요. 12년 전 북부 지역 리튬 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서류 더미를 뒤져봤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북부 염호 리튬 추출 사업 마이너스 최종 보고서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사업 기간 2011년 3월 마이너스 2014년 9월. 투자 규모 3억 5천만 달러. 고용 창출 직접 고용 800명, 간접 고용 2,000명. 환경평가 어등급 통과. 모든 지표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서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차 보고 지하수 사용량 계획 대비 130%. 3년차 보고 인근 지역 농업용수 부족 신고 접수. 사업 종료 계약 조건 완료에 따른 정상 철수. 제가 놓쳤던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사후 모니터링 결과 2015년. 해당 지역 지하수위 평균 11m 하락. 농업 피해 규모 경작지 70% 감소. 인구 이동 2,300명 타 지역 이주. 숫자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모든 조건을 지켰고 계약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엘레나 차관이 자료실로 찾아왔어요. 로하스, 여기 있었군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과거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어요. 뭔가 발견했나요?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였어요. 모든 계약 조건을 완벽히 지켰는데 지역 사회는 망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물 문제였습니다. 법정 허용량 이내로 사용했지만 지역 특성상 재생이 안 됐어요.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제안들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유럽 컨소시엄 제안서가 12년 전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제안서는 좀 다르네요. 엘레나가 물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곳들은 리튬을 빼내는 데만 집중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 현지 교육, 장기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익성은 낮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요. 왜 손해보는 조건을 제시하는 걸까요? 엘레나가 한국 제안서를 펼쳐봤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봐야겠어요. 현장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네.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엘레나와의 대화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원장실로 찾아갔어요. 위원장님, 현장 조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어디를? 한국이 참여했던 다른 나라 프로젝트 현장이요. 위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말인가? 점수가 가장 낮지 않았나?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지, 실제 결과는 어떤지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페루 리마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이 5년 전 참여했던 농업기술 지원 프로젝트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을 달렸어요. 안데스 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 친차였습니다. 현지 안내인 라울이 저를 맞았어요. 한국 프로젝트를 조사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마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현대적인 온실들, 새로 지은 학교 건물. 이게 다 한국 지원으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한국 팀이 떠난 건 3년 전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럼 이 시설들은 우리가 배운 기술로 직접 만든 거예요. 라울이 온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10개 온실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죠. 뭐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게 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는 마르코예요. 당시 19살이었는데 한국 기술자 김 선생님께 배웠어요. 뭘 배우셨나요? 온실 자동화 시스템이요. 지금은 제가 다른 마을에도 가르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팀이 떠날 때 어땠나요? 라울이 웃었어요.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고용률은 어떻게 됐나요? 한국 팀이 있을 땐 100명 정도 일했어요. 지금은 300명이 넘어요. 왜 떠난 뒤에 더 잘 돌아갈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언젠가 떠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다른 나라 지원은 어땠나요? 보통은 자기들이 계속 있으면서 관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존하게 되죠. 이틀 더 머물며 다른 마을들도 돌아봤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이 떠난 후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었어요. 리마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알던 상식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유럽은 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돈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떠났어요. 결과는 정반대였죠. 볼리비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선택이 제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지만 옳은 길을 가야겠다고. 하지만 라파스에 도착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파스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로하스 분석관, 페루 방문 소감이 어떠세요? 페루에서 뭘 보고 오셨나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제 일정을 언론에 흘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위원장, 동료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 대의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로하스, 어서 와요. 위원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의실에는 낯선 사람 둘이 앉아 있었어요. 유럽 컨소시엄 법무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토니오 베르나르디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네요. 무슨 상황 말씀이시죠? 언론에서 한국 선택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다른 한 명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예비 협약서예요. 이미 서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서류를 봤어요. 정말로 볼리비아 정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한 거죠? 위원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제 오후에 긴급 처리했어요. 국가 기밀 사항이라서 일부 관계자만 참여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면 배상금이 15억 달러입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베르나르디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엘레나 차관이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다는 엘레나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베르나르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다른 업체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아직 공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차분히 말했어요. 예비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배상금 15억 달러를 잊으셨나요? 베르나르디가 서류를 흔들었어요. 위원장이 걱정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로하스, 정말 괜찮겠나?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개인이 15억 달러를 책임질 수 있나요? 베르나르디가 비웃었어요. 그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국회 비준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볼리비아 헌법 12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1,000만 달러 이상 계약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베르나르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법무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동안 저는 한국 대표단을 만나보겠어요. 1시간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마주 앉았어요. 박민수 단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왜 저희를 선택하시려는 건가요? 페루에서 봤어요. 한국이 떠난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마을을요. 그게 진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강요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고민하세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었어요. 압박하지 않는 거죠. 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부서장이 모였어요. 로하스 분석관의 최종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리튬을 파는 계약이 아니라 세대를 바꾸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유럽 컨소시엄 문제는 어떻게 하죠? 재무부 차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헌법 위반 계약이에요. 무효입니다. 투표 결과는 아슬아슬했어요. 4대3. 한국과 함께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저는 박민수 단장에게 연락했어요. 결정됐습니다. 한국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틀 후 박민수 단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기술팀도 함께였습니다. 먼저 염호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싶어요. 제가 놀랐어요. 다른 업체들은 주민과 상관없이 진행하려 했거든요. 왜 주민들을 만나시려는 건가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일주일 후 우연히 염호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어요. 마리아 콘도리를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12년 전 일을 들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요? 한 주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리튬 추출보다 지하수 보전이 우선이에요. 그럼 수익은? 바닷물에서 리튬을 뽑는 기술이 있어요. 여기서 실증해보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처음엔 그렇죠. 하지만 지속 가능해요. 한 달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됐어요. 유럽 컨소시엄은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헌법 위반 계약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또 한 달 후 작은 기술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뭘 배우는 거예요? 제가 수강생에게 물었어요. 태양광 패널 설치법이요. 우리 마을을 친환경으로 바꿀 거예요. 그로부터 4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받은 청년들이 스스로 다른 마을로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르나르디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로하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됐어요. 이미 시작됐거든요. 후회할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길을 찾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우연히 염호가 보였어요. 자원은 끝나도 능력은 남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